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대체 트럼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당장 전쟁의 목적을 두고 수시로 말이 바뀌는 중입니다. 이러니 목표조차 불확실한 상태로 전쟁부터 시작했다는 냉소가 나오는 거겠죠. 이런 불확실성에 당장 국제 유가부터 치솟고 금융시장도 대혼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건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대통령이 주변국 공격에 대해 사과한 지 몇 시간 만에 공습이 이어졌는데요. 내부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새 최고 지도자도 곧 베일을 벗을 전망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 없는 지도자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중부의 핵시설이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산유국들이 석유 생산을 줄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지역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대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시장 상황을 보며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귀국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부가 아부다비에서 띄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유가가 치솟으면서 경제 위기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한 가운데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이란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행정부가 유가 급등과 관련한 불안 진정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가 급등 문제가 몇 주 안에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 3.78리터당 이 3달러 아래로 다시 내려가기를 바라고 머지않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정확한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악의 경우 몇 주이지 몇 달이 걸릴 사안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이 이란의 공격 능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하루 전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 해역을 지났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이 정상화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장에 약간의 공포 요인이 반영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세계는 석유나 천연가스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고도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그건 작은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worst case, this is a week's, this is not a month's thing. The U.S. is targeting zero energy infrastructure. 네, 미군이 이번에는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중부의 핵시설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피해를 봤지만 주변에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립핵안전센터는 전날 미사일을 동원한 이스라엘과 미군의 공격으로 이스파한 지역에 있는 감마선 조사 살균 시설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지만 방사능 오염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서 60% 농축 우라늄 450kg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제기된 직후 나왔습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지난해 6월 미국과 이스라엘에 공습돼 표적이었던 핵시설 3곳 가운데 이스파한에 우라늄이 남아있어 전쟁 후반 단계에 이를 확보하는 작전 구상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쟁 중에 이란 영토에 지상군을 투입하는 고위험 작전이 될 전망입니다. 준무기급으로 평가받는 60% 농축 우라늄은 몇 주 안에 무기급인 90% 수준으로 농축될 수 있으며 이는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이란도 우라늄을 회수하기 위해 이스파한 핵시설 지하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작전은 이란군의 대응 능력이 크게 약화했다고 판단될 때만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는다고도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An Iranian regime armed with long-range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would be an intolerable threat. We're ensuring that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can never obtain a nuclear weapon. 이런 가운데 미군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7번째 미군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이란 공격 작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초기 반격 과정에서 다쳤던 미군 한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을 받아 숨진 장병들의 유해 송환 장면이 망설임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았다며 그렇게 한다면 전사자의 부모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기간에 대해선 모르겠다며 절대로 예측하지 않는다면서 공격의 치명성과 시간 측면에서 우리가 일정보다 앞서 있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 석유 저장 시설이 폭발해 검은 유독가스가 상공을 뒤덮었다고 이란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앞으로 최소 6개월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며 이스라엘과 중동 곳곳에서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테헤란 북서부 샤흐런 석유 저장소에서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석유 저장 시설 3곳을 집중 폭격했습니다. SNS에는 이들 시설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유독가스가 대량으로 퍼지고 기름비가 내렸다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관들도 타격하며 이란과 레바논 양쪽에서 작전을 펼쳤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도움으로 테헤란 상공을 거의 완전히 장악했다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이란도 새벽부터 이스라엘 북부에 미사일을 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앞으로 최소 6개월간 격렬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내에서 미국, 이스라엘과 관련된 기지와 시설 200여 곳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변국들에 사과하고 공격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강경파의 내부 비판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ایران ما و مملکت ما به این سادگی در مقابل قلدری در مقابل ظلم در مقابل تجاوز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서도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선 사회보장공단 본부 건물이 공격받아 큰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양측 모두 공습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서 민간 시설에도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암만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가 선출돼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 전문가회의 호세인 알리 에슈케바리 위원은 이맘 호메네이와 순교자 이마 하메네이의 길을 이어갈 인물이 다수 득표로 선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메네이의 이름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후계자로 선출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차기 지도자는 반드시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만약 우리 승인을 받지 못하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이란 지도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곧 발표가 이루어질 거란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MBC 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의 일시 휴전에는 만족할 수 없다면서 영구적인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중동 내 미군 위치 정보 등을 이란에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이란과 러시아 간 협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비밀도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는 많은 다른 경로로 우리를 돕고 있다면서 상세한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동 사태가 격화하면서 항공편이 취소돼 발이 묶였던 국민을 위해 정부가 보낸 첫 전세기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륙 직전까지 계속된 폭발음에 불안에 떨었던 탑승객들은 가족을 만나고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귀국 현장을 김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가 부둥켜 안고 얼굴을 보자 울음이 터진 가족 등을 토닥여줍니다. 중동 전쟁으로 항공편이 취소돼 귀국이 늦어지다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를 타고 가족 품으로 돌아온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미사일 요격하는 소리가 꽝꽝 들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전세기를 타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진짜 이제 갈 수 있구나. 혹시 파편이라도 떨어지나 걱정을 했었죠. 굉장히 반갑죠. 얘네들 만나니까.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어제 오후 5시 35분에 출발한 전세기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우리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모두 206명이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번 전세기 탑승자는 고령자와 임산부, 영유아나 중증 환자 같이 배려가 필요한 경우를 우선했습니다. 이렇게 귀국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폭격 소리에 18개월 손자를 데리고 정신없이 공항으로 향했고 얼른 막 한 시간 만에 짐 대충 싸가지고 손자만 데리고 나왔죠. 너무 또 혹시나 오다가 비행기 폭격을 맞으면 어떡하나. 비행기를 타려고 수속을 밟을 때도 대피 경보가 3차례나 발령되는 등 아찔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공항에서도 지금 오기 직전까지 한 3번 정도 폭발음이 있어서 계속 대피를 했거든요. 복도 쪽으로 가가지고 창문에서 최대한 멀리. 그때는 일단 제 비행기가 안 될까 봐 되게 불안했고 안도감이 굉장히 컸어요. 앞서 어제 오후에는 두바이에서 출발한 민항기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무서웠어요. 안심이 되죠. 이제 딸을 보게 돼서 걱정 많이 했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 국민 1,500여 명이 아랍에미리트를 무사히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편 결항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중동에서 아직 귀국하지 못한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내 주요 여행사들이 중동 여행 상품이나 중동 경유 여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이번 달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과 두바이 경유 여행 상품에 대해 취소 수수료 없이 모두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두투어와 놀 유니버스 등도 중동 지역이 목적지인 여행 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상품의 고객도 요청하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중동의 정세가 나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선박을 운용하는 교민들의 경제적 타격도 크다고 하는데요. 오만에서 김다연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오만에서 40년 넘게 어업에 종사한 한인은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을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로 규정합니다. 해운사가 전쟁 위험을 이유로 웃돈을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컨테이너 하나당 3-4천 불로 운임과 맞먹는 수준이라는 설명입니다. 인건비와 정박료, 장비 유지비 같은 고정비는 그대로 나가고
보험료랑 연료비 부담도 덩달아 높아지니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추가 부담이 생기고 기름값 올라가지 굉장히 지금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바다 주차장이 된 호르무즈 해협엔 화물선과 유조선 등 수백 척이 둥둥 떠다니는 상황. 오만의 경우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인도양과 직접 연결된 살랄라항이 있기 때문인데 이마저도 물류 중심이라 원유 수송을 대체하긴 어렵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파이프라인이 있어 우회라도 가능하지만 역시 전체 물동량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고 다른 걸프 산유국은 사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여기에 산발적 공습까지 이어지면서 일부 선박은 이란과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 관련 배로 위장을 시도하는 거로도 알려졌습니다. GPS 신호를 조작하거나 아예 조명까지 끄고 다니는 거로도 전해졌는데 해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선박들은 자구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주유소 기름값의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값이 가장 비싼 서울에선 경유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 평균 휘발유값은 어제보다 1리터에 4.02원 오른 1,945.73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휘발유 값을 넘어선 경유는 서울 평균 1리터에 1,967.19원으로 3.83원 오르면서 평균 가격이 2,000원에 육박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 가격 지정제 도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방문을 마친 김 장관은 어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계획이라며 최고 가격 고시제 내용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 시행하게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중동 사태가 서둘러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훨씬 더 큰 물가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네, 특히 석유의 비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히면서 서민들이 가장 고통받는 먹거리 물가가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달째 2%대에 머물렀다지만 높은 물가와 치솟은 기름값에 체감을 못합니다. 전쟁 나는 건 무섭고 물가가 너무 뛰고 또 석유 파동 이런 게 일어나니까 또 걱정이 돼요. 특히 우리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쓰이는 원유에다 국제 비료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경제와 직결되는 먹거리 물가 우려가 커졌습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비료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길목이기도 합니다. 비료라는 걸 사전에 갖다 놔야 봄철에 이제 뿌리면서 이제 농작물을 할 텐데, 그리고 비료의 주 원료가 뭐냐? 요소하고 유황, 황입니다.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중동발이에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 요소 가격도 국제유가 마찬가지로 일주일 새 한 3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달 만에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2월 3.8%에서 7월 6.3%까지 올랐습니다. 당시 미국 등 주요국들이 러시아산 석유 금수 조치를 내리면서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를 넘어섰고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1리터에 2,100원을 넘기며 전체 물가를 최고 1.7%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당시엔 러시아산 공급이 막힌 데 따른 간접 영향이지만 이번엔 중동산이 70%를 차지하는 국내 석유 수급에 직접 빨리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불과 4년 전 외환위기 이후 최고의 물가 상승기를 겪은 서민 경제는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이런 중동 사태로 기름값에 민감한 어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현장에서는 조업을 줄여야 하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소래포구에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오늘처럼 바다로 나가도 될지 어민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민들은 기름값 상승이 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유가가 치솟으면서 보통 한 달 단위로 조정되는 어선 면세유도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지. 우리 보통 타면 2,000m, 3,000m 1리터당에 만약에 500원, 300원이면 어마어마하지. 만약 조업 횟수가 줄어 어획량이 감소하면 수산물 가격도 오를 거란 전망입니다. 그 기름 유류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똑같은 어획량이 있어도 들어와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에요, 지금. 시장을 찾은 소비자들도 중동 사태가 장바구니 물가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쭈꾸미도 좀 올랐고 낙지 종류도 좀 올랐고 달러도 오르지. 그 기름값 오르지. 이보다 더 오르면 국민들 살기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우리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다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170여 명이 숨진 이란 초등학교 공습과 관련해 트럼프는 이란의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트럼프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미군 책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공습의 파장이 어디까지 커질지 관심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굴착기들이 줄지어 놓인 부지를 따라 땅을 파나갑니다. 이란 남부도시 미나부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공습으로 숨진 학생들의 무덤을 만드는 겁니다. 이란 측은 학생들의 대규모 장례식을 여는 등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مردم آمریکا باید از دولت مردانشون سوال بکنن. کودکان مینابی ما چه تهدیدی علیه امنیت ملی آمریکا داشتن؟ 파장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초등학교를 공격한 것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반박한 겁니다. Based on what I've seen, that was done by Iran. They have no accuracy whatsoever. It was done by Iran.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내용을 조사 중이라면서도 이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The only side that targets civilians is Iran. 하지만 해외 언론들은 미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사건 조사관들의 말을 인용해 미군 책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고 CNN은 미군의 오폭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It's probably a targeting failure somewhere. You're targeting cycle and intelligence failure.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 전문가들은 군사 목표가 아닌 교육시설을 공격하면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며 긴급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란의 안보수장인 알리 라리자니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이 미국 병사 여럿을 포로로 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리자니는 현지 시간 8일 SNS를 통해 미국 여러 명을 포로로 잡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미국은 그들이 전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중동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보사령부는 라리자니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팀 호킨스 중보사령부 대변인은 이란 정권은 거짓을 유포하고 속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이번 사안도 같은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슬림 수천 명이 이번 공습으로 숨진 이란의 전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추모하고 침공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대도시에서도 반전 집회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어둠 속에 모인 군중이 일제히 이스라엘 타도, 미국 타도를 외칩니다. 손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초상화가 들려 있습니다. 파키스탄 남부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시아파 무슬림 수천 명이 연 집회입니다. 참가자들은 이란 공습을 규탄하고 전 세계 시아파의 구심점이었던 하메네이의 뜻을 이어가자고 결의했습니다. तमाम के तमाम मुसलमान तशय्यो तसन्नुन सब मिलके यहाँ पर आकर जमा हुए हैं इस जुल्म के खिलाफ जो जुल्म जो है अमेरिका और इसराइल की तरफ से आ रहा है और हमारा मुतालबा भी यही है कि खुदादादी मुमलिकत पाकिस्तान से इस नजीस वजूद को ख़त्म किया जाए, इसके असर रसूख को ख़त्म किया जाए और इस नजीस वजूद को यहाँ से निकाल कर बाहर फेंक दिया जाए। 미국과 캐나다 대도시에서도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뉴욕에선 거리 행진에 나선 시위대가 이란에서 손 떼고 전쟁을 멈춰라,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부근에 모여 이란 국기를 든 시위대는 이란의 미래는 국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We don't want any kind of dictatorship to take over Iran with what's happening right now in the country. What we'd like is for the people of Iran to be given the chance to decide their own future. 캐나다 토론토에선 반전 시위와 함께 이란 공습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ll, right now we're really excited because finally, after 47 years of trying and not being able to get rid of the regime and Ayatollahs, we are finally able to do that with the help of America and Israel.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선 국방부 청사 앞에 모인 이들이 이란 공습에 항의하고 불가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И по отношение на тази тема, за която сме се събрали днес, а именно инвазията, поредната незаконна инвазия на Съединените американски щати, те са на едно мнение. 미군기 배치에 대해 불가리아 국방부는 이란 군사작전과는 무관하게 나토 작전 병참 지원이라고 설명했지만 불가리아가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과 관련해 우리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유가 등의 변동 상황, 증시와 환율 등을 두루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늘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 관련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중동발 위기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대책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현안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도 오늘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와 오후 전체 회의를 잇따라 열어 법안 의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악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이 어제 오후 6시까지인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신청을 접수하지 않은 상황과 관련해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성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 결정에 대해 이제는 당에서 답을 내놓아야 할 차례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3시 국민의힘에서 의총 소집을 했으니 거기에서 결론이 나오는 걸 보고 반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낮사이 중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양은 적지만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오전부터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오후에도 남부지방은 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6도, 대구는 2.2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 10도, 부산은 1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다시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란 중부의 핵시설이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피해를 받지만 방사능 오염은 관측되지 않았다고 이란 반관영 IS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에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메네이의 뒤를 이을 차기 이란 최고 지도자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란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동 상황이 악화하면서 우리 국민의 귀국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정부가 아부다비에서 띄운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벌써 열흘째로 접어들었죠. 중동의 핵심 자원인 물과 석유를 관리하는 기반 시설로도 폭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사실상 화학무기 공격이라고 맹비난했고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온통 검은 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유조차는 완전히 파괴된 채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규소에 기름을 넣으려고 선 줄이 1km에 이릅니다. There was actually rain here in Tehran this morning, and you can see here, because this is a white car, that the rain is actually apparently saturated with oil. You can see on my finger that it's completely blackened. 테헤란시 당국은 유독가스가 대기에 퍼지고 있다며 강한 산성비를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석유 시설에 대해 의도적인 화학전을 벌인 전쟁 범죄라고 맹비난하자 이스라엘은 더 강하게 압박했고 미국은 거리를 뒀습니다. בנוסף, תקפנו הלילה מאגרי דלק ששימשו את הכוחות הצבאיים של המשטר ושימשו להפעלת תשתיות צבאיות. There are no plans to target Iran's oil industry, their natural gas industry, or anything about their energy industry. These are Israeli strikes. 식수를 공급하는 담수화 시설도 표적이 됐습니다.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의 게슘 섬이 폭격을 맞아서 30개 마을에 물 공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란은 바레인 주둔 미군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바레인의 담수화 시설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파편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ترى الإمارات يلدها غليظ ولحمتها مرة نحن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 게슘섬 폭격을 아랍에미리트의 첫 이란 공격이라고 보도했지만 UAE 정부는 가짜 뉴스라면서 참전을 부인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물질 확보를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투입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5년 뒤에 미국이 이란으로 돌아와 같은 일을 다시 하거나 더 나쁘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한 알리 하메네이의 후계 지도자가 선출이 됐고 곧 발표한다고 이란 현지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승인 없이는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결정됐다고 이란 방관형 메흐르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문가회의 위원은 이맘 하메네이의 길을 이어갈 인물이 다수 득표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은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면서도 하메네이의 이름이 새로운 최고 지도자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신들은 하메네이의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후계자로 선출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56살인 모주타바는 아버지의 후광을 업은 실세 인사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정보기관 내 영향력이 막강해 미국과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차기 최고 지도자가 결정됐다는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승인 없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메네이 아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Their leadership is just rapidly going. Everybody that seems to want to be a leader, they end up dead. 이스라엘군도 성명을 통해 후계자가 누구라도 계속해서 추적해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절대 권력인 최고 지도자 선출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حتی تهدید کرد گفت شماهای بعضیاتون که به ما پیغام داده بودین که اگر ما حمله بکنیم به ما میپیوندید اگر به تو این شرایط نیاید ما لوتون میدیم این نمیفهمه. 이런 가운데 유력한 차기 후계자로 꼽히는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유럽 곳곳에 4억 유로, 우리 돈으로 7천억 가까운 막대한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중동 전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했던 유럽 주요국들도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중동 내 자국 군사 기지들이 공격당하면서 개입으로 입장을 바꾼 건데요. 트럼프의 압박에다 국제사회와 국내 비판 여론에 직면하는 등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이 시작되자 영국과 프랑스, 독일 정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미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고 Que se debe estar contra una guerra iniciada sin autorización del Congreso de Estados Unidos, del Consejo de Seguridad de Naciones Unidas y, como he dicho antes, que vulnera el derecho internacional. 영국은 이란 공습에 활용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자국 공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The use of British bases is limited to the agreed defensive purposes. We are not joining the US and Israeli offensive strike. 이랬던 유럽 주요국들이 어느 순간 태도를 바꿨습니다. 영국은 키프로스 내 자국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자 전투기와 구축함을 중동으로 급파하면서 미국 공군이 자국 공군 기지를 활용하는 걸 승인했습니다. 스페인도 방공 임무를 맡을 호위함을 키프로스에 보내 프랑스, 그리스와 함께 작전을 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는 아부다비 해군 기지가 공격당하자 전투기를 출격시키고 핵 추진 항공모함을 이동시킨 데다 마르세유 공군 기지를 미군이 사용하도록 허용했습니다. J'ai donné ordre que le porte-avions Charles de Gaulle, ses moyens aériens, son escorte de frégates fassent route vers la Méditerranée. 이처럼 유럽국들은 중동에 고립된 자국민과 군사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군사 개입에 나섰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동참한 것 아니냐는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끊임없는 참전 압박까지 감당해야 하는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중국의 외교수장이 이란 전쟁을 두고 무력 남용은 강대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면서 미국을 훈계했습니다. 전쟁 장기화 조짐 속에 이번 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화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며 공세를 높이는 미국. 이스라엘도 15번째 폭격으로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이란은 짧아도 반년 이상 맞서 싸울 수 있다며 결사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They're calling, they're saying, how do we make a deal? I said, you're being a little bit late and we want to fight now more than they do. و اینکه ما بدون قید شرط بخوایم تسلیم بشیم یه چنین خوابی رو اینا باید با خودشون به گور ببرن. 백기 투항을 재촉하는 미국과 버티는 이란. 그 사이에 특사를 보내 중재에 나서는 중국이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내부 정치 행사, 양회 계기 기자회견에서 즉시 휴전과 정치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전쟁이라며 미국의 무력 남용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动辄使用武力并不能证明自己的强大，民众不能成为战争的无辜牺牲品。 그러면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대화와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이 교류하지 않으면 오해와 오판이 생기고 결국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中美都是大国，我们都改变不了彼此，但是我们可以改变相处的方式。 길어도 4주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미국.
이제 와서 6주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방중이 3월 31일로 예고된 만큼 전시에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과 담판을 벌이게 될 공산도 큽니다. 실제 미중 정상회담이 중동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경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란의 반격도 거세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항공편 취소 연기 등으로 조속히 귀국하기 어려웠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35분쯤 국민 203명과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을 태운 전세기가 아부다비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첫 전세기는 새벽 1시 29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전세기 출발 전 입국 수속 과정에서 대피 경보가 3차례 발령되기도 했지만 신속 대응팀과 현지 공관이 공항의 안내에 따라 우리 국민의 신속한 공항 내 대피를 지원하는 등 출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중동 사태로 중동이나 이 지역을 경유해서 가려던 여행객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여행사는 해당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입자 100만 명이 넘는 결혼 관련 포털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다음 달 카타르 도하를 거쳐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중동을 경유해도 괜찮을지 걱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번지면서 여행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요 여행사들은 고객들이 상품 취소를 원할 경우 결제액을 전액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출발하는 중동행 상품뿐 아니라 중동을 경유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상품까지 수수료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놀,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등은 이번 사태로 귀국이 지연된 고객들에게 현지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UAE 등의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에서 내려졌는데 여행업계 관계자는 YTN에 규정상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외교부는 UAE 등 중동 7개 나라에 대한 여행 경보를 철수 권고인 3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계약 체결 이후 외교부가 3단계 이상의 여행 경보를 발령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여행객들의 발걸음도 한동안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중수청 법안을 두고 여권 내의 긴장감이 또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세력이라고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고 했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 반발은 여전하고 정청래 대표는 입법권은 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내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란 태도는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밤 10시쯤 SNS에 올린 의미심장한 글입니다.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잊지 말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는데 여권 안팎에선 민주당 강경파 법사위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제 대통령 글이 올라오기 40분 전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SNS에 정부의 공소청법은 이름만 바꾼 수준으로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검찰총장 명칭 존치나 검사 동일체 원칙 등을 지적하는 릴레이 글을 올리는 등 법사위를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검사들의 경우에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약간 특권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나. 또 반복된 당청 엇박자에 정청래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겠다면서 수정안 손질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세상에 완전 무결한 완벽함은 없단 겁니다. 미진한 부분이 지금 정보주의법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저는 조율이 가능하다.
정부 법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손질했고 이를 받아 정부가 수정안을 제2법 예고했는데 이를 또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한 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또 비상계엄 사태와 서부지법 폭동 등을 언급하며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과 당원의 열망이 실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며 비판 여론 달래기에도 나섰습니다. 정부 안에 둘러싼 당청 갈등 재현 가능성과 함께 당내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일단 청와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도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눈앞에 중동 사태 대응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입법권은 당에 있다. 정부의 두 번째 검찰개혁안을 받아든 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발언에 청와대는 말을 아꼈습니다. 애초 정부 입법 예고안에 국회에 수정 여지를 남겨둔 만큼 이제 공은 당으로 넘어간 게 맞는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도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을 강조한 원론적 얘기일 뿐 검찰개혁 같은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 안에 공개 반발하는 여당 일각의 목소리에는 다소 불편한 기색도 감지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집권 여당이라면 내부 토론이 우선인데도 너무 적대적인 것 같다며 특정 입장만 개혁이고 다른 의견은 반개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드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만이 정의이고 내 의견은 불이라는 태도는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했던 이 대통령 SNS도 이와 일맥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민감한 사안에 이처럼 대응을 자제하며 청와대는 민생 경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와 물가 상황을 점검합니다. 국제경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금융시장과 유가 변동 상황 등을 논의하고 최근 검토를 지시했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기름값 바가지 단속 현황 등도 확인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대통령은 화요일에는 삼성전자, 한화오션을 비롯한 대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생 협력 사례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상반기 한미 군사연습 자유의 방패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시행됩니다. 매년 3월 시행되는 자유의 방패는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한미 연합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 숙달하는 정예 훈련입니다. 오는 19일까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22건이 병행됩니다. 다만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실제 병력을 움직이는 야외 훈련은 절반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상생협력을 주제로 대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여성 직원 채용이 늘었지만 아직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고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30%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둔화하는 가운데 이들 지역의 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세도 확연히 위축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불공정 심사를 한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들의 1심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가맹점에 포스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 땡초 동대문 엽기 떡볶이 가맹본부 핫 시즈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른바 두쫀쿠를 먹다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거나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된 경우가 적지 않아 소비자 안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운전자의 페달 5조작으로 결론이 난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유족과 차량 제조사 측은 항소심 첫 재판부터 급발진과 페달 5조작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홍성호 기자입니다. 학원을 마친 손자를 태우고 집으로 향하는 할머니. 운전하던 차량이 굉음을 내더니 앞차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내달립니다. 이게 안 돼! 우연아! 우연아! 우연아!
할머니 최모 씨가 크게 다쳤고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고 차량 제조사는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 과실로 맞섰습니다. 유족 측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크다며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0개월 만에 열린 항소심 첫 공판. 유족 측은 사고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 확인돼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확인됐지만 국과수 감정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추후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차량 제조사 측은 이미 1심에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진 사안이라며 국과수 감정서를 무시하고 증인신문을 통해 사안을 다시 따지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2차 공판에서 양측이 30분 분량의 PPT 자료를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현 군의 아버지는 기술력과 경제력이 없는 일반 소비자에게 차량 결함을 특정하고 오조작을 입증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라며 대통령에게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당 대표 시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며 급발진 사고의 피해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는 제도적 미비가 원인이다.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정치가 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 이제 대통령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현실로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통합특별법 통과로 40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 배경에는 낙후한 경제와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있었는데요. 이번 통합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년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된 청년은 22만 명. 초, 중, 고등학교에 대학까지 졸업했지만 막상 마음에 드는 일자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나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광주 전남에서 시작해서 이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이 떠나면서 전남 지역 고령화 비율은 30%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3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합니다. 지난 2015년에 전남 고흥 한 곳뿐이었는데 10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이렇듯 오랜 기간 소외됐고 낙후되다 못해 곧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은 결국 광주와 전남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하고 새로 꿈꾸고 창업하는 이곳이 신산업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4년간 20조가 투입돼 지역 생활 여건이 개선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혜택을 받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할 때 전남 광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 해양, 문화, 관광, 농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유치가 이루어지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멸의 벼랑 끝에서 맞게 되는 행정통합이 광주와 전남을 청년들이 돌아오는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구한말 항일 투쟁의 상징인 불원복 태극기에는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하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불원복 태극기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개관을 맞아 고향 전남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범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진 외란 때 처음으로 김천일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전남 나주, 구한말 동학농민군의 최후 항쟁지 장흥 석대뜰, 남도 의병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박물관이 준공됐습니다. 1900년대 구례에서 고광순 의병장이 사용한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는 불원복 태극기가 박물관 개관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이름 없는 의병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후세에 전하기 위한 살아있는 역사 교육의 터전입니다. 완도 소환도를 3대 항일 운동의 성지로 만든 당사도 등대 습격 의거 조형물을 시작으로 박물관에는 모두 3,0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유물들은 의병의 삶과 나라를 위한 충원을 전해주는 소중한 증거들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왜구가 처음으로 침탈한 1555년 을묘 외변부터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구한말 항일 투쟁까지를 입체적 전시와 영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섰던 남도의 의병 진임이라든가 주병 경관 조성에도 우리 나주시는 힘을 써서 이곳을 찾는 많은 분들이 역사와 함께 자연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유의 공간으로 이름 지어진 의병역사박물관 외벽에는 전장으로 달려드는 3만 3천여 남도 의병의 함성을 금속음으로 재현한 파사드 패널도 설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미래 세대의 호국 정신을 전수하는 대한민국 대표 의교육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 의병역사박물관은 마한의 화려한 역사를 볼 수 있는 국립나주박물관, 영산강 정원릉과 어우러져 올해 나주 방문의 해를 이끄는 대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김범화입니다. 오늘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이맘때 수준의 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오전부터 낮 사이 중부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리는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내리는 비의 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 그 밖에 중부지방은 1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산간에는 밤까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7도, 대구는 2.3도로 예년 수준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9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북서기류를 타고 국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중서부 지역은 대기질이 나쁨 수준 보이겠고 오후에는 남부지방도 먼지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이 크게 올라 4월 상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